이번 책은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와 토마스 하디의 테스입니다. 이 두 작품은요,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테스가 1891년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백치 아다다는 한 45년이 지난 193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테스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배경이고요. 백치 아다다는 일제시대 평안도가 무대입니다. 혼돈의 시대라는 시대적 공통점이 있고요. 먼저 백치 아다다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아다다는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김초시라고 나오고요. 지위는 낮지만 양반 가문이죠. 그리고 아다다는 19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다가 이 논한섬지기를 지참금 삼아서 그 28살의 아주 가난한 그 남자 집안에 억지로 시집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그 목구멍에 풀칠하기 어려운 그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아다다가 그 집안에 거의 굴러들어온 복덩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 시집의 사랑을요. 그래서 행복하게 5년을 살죠. 그런데 어떻게 불행이 시작되냐면요. 그 논한섬지기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재화가 쌓이기 시작하자 그 남자가 주색으로 돈을 탕진하기 시작하면서 새 여자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다다에 대한 수모가 시작돼요. 심한 매질까지요. 그래서 그 심한 매질을 견디다 못해서 아다다가 친정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도망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더더욱 심한 매질과 욕설과 구박, 그걸 견디다 못해 그 뛰쳐나가면 그 마을에 있는 수롱이라는 그 총각이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아다다가 그 수롱이라는 청년한테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느끼면서 수롱이라는 청년이 이 아다다를 데리고 섬으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다다는 왜냐하면 섬에 들어가서 조개를 잡으면서 어떤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기대감으로 같이 갔는데 수롱이는 약간의 속셈이 있어요. 이 수롱이는 그 부모 형제조차 없었고요. 30이 넘은 그 노총각이었는데 돈으로 아내를 사지 않는 이상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벙어리라도 족하다. 아들, 딸만 낳아주면 바랄 게 없다. 그리고 자기가 모아둔 그 돈은 한 푼도 딴 데 쓰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살림 미천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아다다를 데리고 섬으로 도망친 거죠. 그래서 그 도망쳐서 아다다에게 그 자기가 그 모아놓은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밭이나 논을 사서 여기서 함께 살자고요. 그런데 그 돈을 본 순간 아다다는 그 불길한 예감에 시달려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전 그 시집 사람들이 그 물질적 탐욕 때문에 그 자기한테 그 행했던 그런 비극적 결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질적 요심에 빠져서 그 비도덕적으로 온 그 시집 식구가 변하는 걸 자기가 몸소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본 순간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돈 다발을 가지고 그 바다로 가서 그 바다 이 높은 언덕에서 그 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 불행의 씨앗이죠. 그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수롱이가 평생 모았던 이 돈이죠. 수롱이가 이 아다다와 돈을 찾아서 나와서 이 새벽에 이 광경을 보고 거의 미쳐버리죠. 심한 발길질이 시작되면서 이 아다다가 이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파도와 함께 휩쓸려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상 이 아다다와는 달리 토마스 하디의 테스는 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완전히 몰락해버린, 처음에는 이 아버지도, 테스의 아버지도 자기의 가문이 어떤지 모르죠. 어느 날 우연히 그 목사한테 그 너버빌 가문이라는 그 옛날 기사 가문이었다고, 지금은 몰락했지만요, 한때 영광을 누렸던 그런 가문이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알량한 가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상상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테스에게 어떠한 역할도 못해요. 이 백치 아다다의 아버지도요, 김초시라고만 나오지 자식에게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아요. 엄마도 또한 그래요. 테스의 엄마도 이 가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랑 한마디로 똑같이 쿵짝이 맞아서 이 테스가 이 연주를 삼아서 어디선가 큰 재화를 물고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이 두 주인공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그 더 씌워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 테스가 발표된 이 시대가요, 언제냐면은 그 빅토리아 시대, 체면을 중시하는 그 속물근성, 그러한 그 속물근성 때문에 어떠냐면은 이 책을 쓸 때도요, 이 성적 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토마스 하디가 그 테스가 그 알렉에게 그 성폭행 당했을 때요, 그럴 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써요. 어째서 운명은 비단결처럼 순결한 이 처녀의 몸에 추한 낙인을 찍어야만 했을까? 세상의 일이란 왜 이렇듯 탕아가 순결한 여인을 차지하고 악한 여자가 착한 남자를 빼앗아가는 식으로 어긋나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두고 철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연구해 왔으나 아직 이렇다 할 해답을 내린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 마을의 사람들도, 이 테스 고향 사람들도 이런 모든 무엇이든지요, 이런 무슨 일이든지 운명의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불행이든 그 처한 사람, 그 처한 사람의 그 운명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테스가 겪는 이 비극의 상황이 더더욱 강하게 느껴져요. 이 독자한테는요. 그래서 사실상 그 시대 그 빅토리아 시대 때 이 테스가 발표되었을 때요, 너무 센세이셔널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걸 금수로까지 삼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직자를 규탄하고, 그 다음에 이 순결을 잃은 여자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살인하고,
그리고 작가는 이 여자를 어떤 정신적 순결성을 내세운 어떤 약간 승리자,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을 다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인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근데 사실상 그러한 인습을 더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알고 보면 그 사회 기득권층의 그 남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도대체 사회적 인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타파할 수가 있을까? 근데 개인이 그게 과연 될까? 그리고 그걸 개인의 탓이라고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요. 그러한 걸 토마스 하디나 같이 끊임없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물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보면 개인은 어떻게든 살아가. 그렇다면 만약에 이 두 주인공이 이렇게 착하지만 않았으면 그래 어떻게든 살 길이 열리겠지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갈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착해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게 성격으로 굳어지고 결국 이건 운명이야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러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토마스 하디는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 그 간음한 여자에게 예수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자, 그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잖아요. 이런 걸 던져줘요.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요. 물론 이 시대 때, 자, 우리 이게 먼저 일단 백제아다다를 보면은 이 시대가 일제시대잖아요. 그럼 이 일제시대 때 인습에 개인이 과감히 도전한 예들이 있죠. 먼저 화가 나해석은 그 이혼하고 이혼 고백서를 쓰고, 그럼 남자는 결혼하고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자, 과감하게 도전을 했죠. 그 다음에 성악가 윤심덕, 자기 이룰 수 없는 그 사랑, 어떻게 그러한 것에 도전을 했냐면은 그 이룰 수 없는 그 처지, 그 사랑에 그 바다에 몸을 던졌지만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도전에서 승리를 한 그 무용수 최승이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 테스 그 당대 그 르살롬에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았고 그 최고의 당대 그 지성인으로 그 역할을 했고 그렇게 또 삶을 살았고, 그러한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회적 인습을 어떻게 그걸 타파하지 못하는 거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줘요. 그 빅토리아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이데올로기, 그 순결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이 작가가 일종의 비웃는 거죠. 그 성직자를 규탄하고 이러한 그 모순된 이데올로기를,
그러면 그 모순된 이데올로기 속에 여자만 희생양이 돼야 할까? 엔젤도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일종의,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테스처럼 자기도 똑같이 순교를 이룬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얘기해 주잖아요. 결혼하고 그날 밤에 얘기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과거를 얘기했으면서 테스가 얘기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그 빅토리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완전 모순이죠. 그럼 이러한 인습을 만든 것도 알고 보면 사실상 그 사회 기득권층의 그 남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디가 이런 작품을 발표했을 때 너무 센세이션을 했다는 게 지금 이 빅토리아 시대가 그 체면주의와 그 다음에 그 물질 만능의 그 주의로 가면서 그 속물근성 그러한 것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작품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찰스 디킨스는 어떤 약간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재미를 주었지 어떤 이렇게 그 인습을 타파하려는 그런 그리고 그러한 주제를 확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작가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테스가 주는 그거는요, 이 육체적 순결성이 이 정신적 순결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한 거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백지 아다다에서도 이 물질적 탐욕에 찌들는 이러한 사람들, 니네야말로 비도덕적이지. 아다다가 그 돌을 맞아야 할까? 이런 거. 자, 그러면요. 이런 걸 볼 때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여기서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괴로움을 주고 보이지 않는 착취를 하는 이 인습 그리고 아다다한테 이 불행의 씨앗이었던 이 돈 그리고 두 주인공들이 착하기만 했지 너무 착해서 오히려 무지하기까지 한 이런 무지 이런 것들이 이 두 주인공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완전히 다른 듯 하면서도 사실상 묘하게 연결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시대가 다르고 그 45년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무대가 다르지만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이 인습이나 이 영국에 있었던 이러한 그 부당한 인습들 이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개인의 잘못이라고 돌릴 수 있겠냐고 이런 거요. 자, 요즘에 우리 시대에서도 아직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개인의 잘못이겠어. 이 국가가, 이 사회가 그렇게까지 아직도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개인이 있게 만든 거. 그렇다면 그 개인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건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어? 이런 게 작가가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작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어보는 거 이게 의외로 아주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